당신이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본 진짜 이유는 주가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여 주가를 좇을 때 그는 조용히 숫자를 들여다보며 말했죠. 주가는 감정이고 가치는 진실이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죠. 벤저민 그레이엄, 가치 투자의 아버지. 혹시 당신도 요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이 종목 다들 사니까 나도 사볼까? 떨어지는데 왜 아무도 팔지 않지? 내가 틀린 건가? 이 영상은 그런 질문들 속에서 흔들리는 당신에게 진짜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줄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비법 5단계, 그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인 안전마진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개념을 단지 싸게 사자는 말로 오해한다면 당신은 다시 큰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1단계 안전마진. 가장 확실한 기회는 가장 불편한 시점에 온다.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주식, 만약 당신의 예상이 틀린다면 얼마나 잃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항상 맞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의 시작점이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기업을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다. 내 예측은 틀릴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레이엄이 말한 안전마진은 단순히 싸게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을 때조차도 결정적인 피해를 피하게 해주는 지적 구조입니다. 투자를 통해 우리가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지만 미래는 대부분 틀립니다. 그레이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했고 그 틀림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내 계산이 틀려도 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가격. 이건 단지 투자 기술이 아니라 인간 본능에 대한 싸움입니다. 1. 확증 편향.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수익이 나면 내가 옳았다고 믿고 손실이 나면 운이 나빴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할 이유를 애초에 부정하죠. 2. 과잉확신 편향. 평균적인 투자자 90%가 자신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투자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없이 이뤄진 투자 전략은 언젠가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3. 군중 심리와 시장의 감정성.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반대로 말했죠. 당신이 편안한 순간은 가격이 이미 반영된 순간이다. 거시경제의 본질은 불확실성의 반복입니다. 금리, 경기순환, 지정학적 리스크, 그 중 어느 하나도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을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프라이싱된 보험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가한 내재 가치가 10만 원이고 시장이 공포로 인해 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차이 4만 원은 나의 실수, 시장의 변동성, 미래의 변수까지 감싸주는 완충지대인 셈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원칙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공포의 순간을 전략적으로 기다려라. 시장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사람은 계좌 자체를 안 봅니다. 그레이엄식 투자자는 그 순간부터 관찰을 시작합니다. 좋은 기업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때, 이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2. 가치 대비 가격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라. PER, PBR은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핵심은 이 질문입니다. 이 기업이 가진 현금, 자산, 수익력을 고려할 때 지금의 가격은 말이 되는가? 3.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전략에 녹여라. 보수적인 가정으로 가치 평가, 최소 30에서 50%의 마진을 확보할 때만 투자. 리스크 요인, 체크리스트 사전 구축. 안전마진은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는 철학입니다. 예측이 맞았을 때가 아니라 틀렸을 때 당신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시스템. 그레이엄이 세운 이 원칙 위에서 워런 버핏은 제국을 세웠고 찰리 멍거는 평생 후회 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2단계 내재 가치 평가 방식. 당신이 주가가 아니라 회사를 사는 순간부터 진짜 투자가 시작된다. 이 기업이 당장 상장 폐지되면 내가 얻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까에만 집중하지만 그레이엄은 거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나는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을까? 그가 말하는 내재 가치란 성장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제적 실체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재 가치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1. 자산 기반 가치. 순자산 = 총자산 총부채. 공장, 설비, 부동산, 현금.
재고 등의 실제 청산 가치, 이 수익, 기반 가치, 안정적 이익의 반복 가능성, 5년에서 10년간 평균 이익 곱하기 적절한 멀티플, 3. 현금 흐름, 기반 가치,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을 현재 가치로 환산. 단, 보수적 가정과 높은 할인율을 통해 리스크 조정. 그레이엄은 이 세 가지를 종합한 뒤 보수적인 수치만 취합하여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일 때만 투자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미국 경제는 붕괴했고 기업 주가는 대부분 80에서 90%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엄은 그 시기 시장을 유심히 보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일부 기업의 주가가 그들이 보유한 현금보다도 낮게 거래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철강, 운송, 석탄 기업들. 경기 사이클이 바닥에 닿으며 주가는 추락했지만 기업들이 보유한 유동자산은 청산 시점에서도 손실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레이엄은 이걸 net investing이라 불렀습니다. 즉, 순유동자산 마이너스 총부채가 시가총액보다 클 때 매수. 말하자면 은행 잔고가 1억인데 그 계좌를 6천만 원에 파는 기회를 잡은 거죠. 이 방식으로 그는 1930년대 공황을 통과하면서 시장 전체가 붕괴할 때조차도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왜 우리는 실체보다 기대에 투자하게 되는가? 벤저민 그레이엄이 본 인간의 투자 심리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보다 기대를 사고 논리보다 감정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1. 서사 편향. 테슬라, 엔비디아, 바이오 기업들처럼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서사는 인간의 뇌에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숫자를 보지 않고 스토리에 베팅하죠. 이 투자자의 도취 효과, 자신이 분석한 기업에 감정이입하게 되면 가치 평가가 아니라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내재 가치는 왜곡되고 손절은 자존심의 상처로 인식되죠. 그레이엄은 그래서 투자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숫자에 충실한 사람. 오늘날에도 그레이엄의 내재 가치 분석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기에 적용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현실 적용법. 전통 산업 여전히 자산 기반 접근이 유효. 철강, 조선, 운송, 일부 제조업은 순자산 가치 중심 분석 가능. 현대 산업 현금 흐름 기반의 보수적 멀티플 적용. SaaS, 플랫폼 기업은 DCF로 현금 창출 능력 추정. 단, 기대 성장률은 반드시 낮게 잡고 리스크 조정 계수 적용. 숫자가 말하지 않는 리스크를 파악할 것. 한계 산업 구조 변화, 규제 리스크, 경쟁 우위, 약화 등. 숫자는 힌트를 주되 진짜 내재 가치는 지속 가능성에 있음. 내재 가치를 평가할 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이 회사가 5년 동안 아무 성장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 가격은 정당한가? 이익이 30% 줄어들 경우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기업이 사라져도 자산을 회수해 투자금의 80% 이상을 보존할 수 있는가? 미래 성장은 가능성인가? 확실한 연속성인가? 이 질문에 예로 답할 수 있어야 당신의 계산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내재 가치란 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측정하는 도구였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누구나 미래를 말하지만 극소수만이 현재의 실체를 분석한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방식은 그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미래를 과소평가하지 않되 현재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법. 그것이 바로 내재 가치 평가의 진짜 힘입니다. 3단계 저평가 우량주 선별법.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레이엄은 싸고도 견고한 것만 집었다. 싸다는 이유로 사면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른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만 보고 말합니다. 와, 이 주식 PER 5밖에 안 하네. 엄청 싸잖아. 하지만 싸 보이는 주식이 정말 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투자자들을 숫자에 홀린 도박꾼이라 표현했어요. 그는 싸 보이는 기업이 아니라 내재 가치 대비 명확히 저평가된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실적이 일관된 기업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레이엄이 제시한 우량주 선별 기준. PER 15 이하 이익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높지 않을 것. PBR 1.5 이하 순자산 대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을 것. 부채 비율 100% 이하 빚이 적어야 위기에서 생존 가능. 5년 이상 일관된 수익성과 배당 지속 가능성의 증거. 매출과 이익이 성장이 아닌 안정성에 기반할 것. 이 기준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재무적 회복력과 사업 모델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체계였습니다. 현대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의 매력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두 조건이 충족될 때 그레이엄 방식은 오히려 더 강력해집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때 현금 창출 능력과 실질 가치가 중요해집니다. PER 100배짜리 미래 기업보다 지금 5% 배당을 주는 안정기업이 돋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스토리에 과몰입할 때 너무 똑똑한 시장은 오히려 가장 비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묻혀있는 기업을 찾는 능력이 진짜 경쟁력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우량주를 무시하는가? 1. 심리적 편향. 이건 너무 뻔해서 재미없어. 인간은 드라마틱한 변화와 스토리를 좋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수익 내는 기업엔 흥미를 잃고 변동성이 큰 종목에 도전 욕구를 느끼죠. 2. 차별화된 선택을 하고 싶다는 자의식. 군중과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는 고급 투자자 콤플렉스는 기본적이고 검증된 전략을 오히려 우습게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레이엄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투자에서의 천재성은 가장 단순한 기준을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는 데 있다.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 우량주는 어떻게 찾는가? 1. 기본 조건 필터링, 스크리닝 기준 예시. PER 12 미만, PBR 1.5 미만, 부채 비율 100% 미만, 5년 이상 영업이익, 흑자 앤드 배당 지속. 이 추세를 버리고 숫자만 보라. 차트가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이익률, ROE, 현금 흐름 추이를 먼저 파악하세요. 3. 경쟁력 분석. 이익을 지켜내는 힘에 주목하라. 제품이 없어도 대체가 가능한가? 브랜드, 특허, 유통, 시장 지배력 중 최소 하나는 갖추고 있는가? 4. 감정, 배제 훈련. 지루한 기업일수록 눈여겨보라. 포장지가 화려한 기업이 아니라 묵묵히 돈을 버는 기업을 선호해야 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평가 우량주 전략은 단순히 싼 주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복리를 확보하는 지능적 선택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장에 속지 말고 숫자를 보라. 그 숫자 뒤에 진짜 기업이 존재한다면 언젠가 시장은 그 가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 4단계 미스터 마켓과의 대화. 시장은 당신의 스승이 아니라 감정 기복 심한 친구일 뿐이다. 그레이엄의 가장 위대한 비유 미스터 마켓. 벤저민 그레이엄은 시장을 한 명의 사람으로 의인화합니다. 그 이름은 미스터 마켓. 매일 아침 미스터 마켓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이 가진 주식의 가격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감정 기복이 심한 인물이에요. 어떤 날은 들떠서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을 부르고 어떤 날은 낙담해서 헐값에 팔라고 조르죠. 그리고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말에 휘둘리는 순간 그는 당신을 파산으로 이끄는 악마가 된다. 시장은 당신에게 선택지를 줄 뿐 판단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을 통해 시장의 움직임을 참고는 하되 기준으로 삼지는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태도는 명확합니다. 시장은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시장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틈만을 노린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시장이 감정적으로 굴 때 가장 이성적이어야 하며 시장이 이성적일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는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미스터 마켓에게 끌리는가? 1. 군중 본능.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모두가 사고 있다는 정보만으로도 뇌는 안전하다는 착각을 형성합니다. 이 후회, 회피, 성향. 올라가는 주식을 안 샀을 때의 후회가 떨어지는 주식을 산 후의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장에 휩쓸리는 선택을 자주 하게 됩니다. 3. 즉시 보상의 중독. 장기적 가치는 지루하지만 단기적 반등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미스터 마켓의 감정적 제한은 그래서 언제나 유혹적입니다. 그레이엄의 미스터 마켓은 우화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시장 참가자의 감정, 공포, 탐욕이 집단적으로 반영된 실체입니다. 즉, 시장의 가격 변동이 곧 미스터 마켓의 기분이죠. 찰리 먼거는 이 비유를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감정이 숫자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숫자 뒤에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오르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왜 이성적 판단을 포기했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세계는 공포에 잠겼습니다. S&P 500은 단 23일 만에 34% 폭락했고 미스터 마켓은 매일 아침 투자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모두 사라질 거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메시지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워런 버핏은 아무것도 팔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항공주와 은행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합니다. 그는 미스터 마켓의 공포를 참고자료로만 사용했지 절대 그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2020년 말까지 시장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반등했고 이성적으로 행동한 소수의 투자자만이 미스터 마켓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순간의 기회를 거머쥐었습니다. 미스터 마켓을 다루는 3가지 전략. 1. 가격이 아닌 가치, 기준을 먼저 설정하라. 오늘의 주가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내 계산상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10만 원이라면 7만 원 이하일 때만 매수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세요. 이 주가를 매일 보지 마라. 자극은 곧 판단을 흐립니다. 그레이엄은 기업 분석은 매일, 주가 확인은 가끔이라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새 시장과 대화하되 결정을 위임하지 마라. 미스터 마켓의 제안은 항상 참고 자료일 뿐, 투자자는 감정의 전달자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미스터 마켓은 늘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사야 해, 지금 팔아야 해, 지금 가만히 있으면 바보야.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의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의 제안을 분석하고 오직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순간에만 움직여라. 시장은 당신을 조롱할 수 있지만 당신의 철학까지 바꾸게 놔두지 마라. 5단계 현대 투자자의 활용법. 시대가 바뀌어도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도 그레이엄식 투자가 통할까?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요즘은 다 기술주인데 PBR 1.5 이하, PER 15 이하, 그건 그냥 구시대 유물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레이엄의 투자법은 틀에 박힌 공식이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사고의 틀이었습니다. 본질은 그대로 두되 적용은 진화시켜라. 현대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강해졌습니다. 무형자산의 비중 증가, 초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되는 환경, 기술주 중심의 성장, 기대 과열, 스토리텔링 기반의 투자 유행.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2020년대에도 유효한 그레이엄의 기준입니다. 현대시장 적용 사례 메타, 세일스포스, 그리고 고전적 가치 1. 메타 플랫폼스 9. 페이스북. 한때 메타버스 테마 실패로 시장의 조롱 대상이 됐지만 광고 기반 수익 모델, 자사주 매입, 풍부한 현금 보유 등 내재 가치는 일시적 실망보다 훨씬 견고했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그 가치를 본 투자자들은 이후 수십 %의 반등을 경험했습니다. 2. 세일스포스. PER은 높았지만 고객 락인 구조, 반복 수익 모델, 낮은 이직률 등 보이지 않는 경쟁 우위와 현금 창출력이 강력했죠. 전통적 가치 지표는 높았지만 내재 가치는 낮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현대 시장에서는 전통적 지표보다 사업의 질과 지속 가능성에 집중한 가치 판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보가 너무 많고 주식 매매가 너무 쉽고 시장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기준 없는 투자자의 철학입니다. 주식은 앱 하나로 사고팔고 트렌드는 하루 만에 바뀌고 유튜브, 커뮤니티, SNS가 끊임없이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럴수록 정제된 투자 철학이 절실합니다. 그레이엄의 철학은 시장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 사고의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그레이엄 철학, 이렇게 바꿔 적용하라. 1. 저평가를 오해받은 가치로 재정의하라. 단순히 PER, PBR이 낮은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구조적으로 저평가된 사업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과도한 악재 노출, 일시적 성장 둔화, misunderstood mode. 이 무형자산 분석 능력을 키워라. 브랜드, 생태계, 고객 락인, 네트워크 효과 등 전통 회계에 잡히지 않는 가치를 정성적 분석과 논리적 모델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3. 이익의 질에 집착하라. 매출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의 반복성과 예측 가능성. 이익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일관되게 발생하는지 분석하세요. 내 시장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따라 행동하라.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친다는 소음 속에서도 내 계산이 끝나지 않았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충족됐을 때만 무자비하게 행동해야 하죠.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은 이 시대에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가치를 보며 내가 틀렸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격만을 선택하라.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도 AI가 분석을 대신하더라도 투자자의 철학만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에는 미스터 마켓 G 제한한 종목이 많은가요? 아니면 벤저민 그레이엄의 기준을 통과한 종목이 많은가요? 여러분은 그레이엄의 원칙을 오늘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이 공간에서 당신의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가치 투자의 원류 벤저민 그레이엄의 5단계 투자 원칙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